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코로나19 미국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전체 감염자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4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불행하게도 감염자는 2천만 명이 넘을 것 같고 사망자는 50만 명에 육박할 듯 합니다. 캘리포니아 LA는 감염자가 60만 명, 사망자는 8,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응급실 여유분이 2.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LA에서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19가 정말 위험합니다. 백악관 보안부서 간부인 클리드 베일리가 지난 10월에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3개월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른쪽 무릎 관절 아래를 수술로 절단했다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무섭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 조심했으면 합니다. 빨리 가라앉아야 할 텐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심심하면 한 번씩 앞으로 4주가 고비다 하면서 발표하는데요. 미국에서요, 내년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수당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2021년, 내년 2021년 5월까지는 우리 각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무조건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와중에 말이죠,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솔한 행동을 해서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과 가족은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상원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정치 생명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마케팅 소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말이죠, 서로 도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변함없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 8개 주에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상당의 다단계 사기꾼들이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네트워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곧 한국에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를 이용한 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등장할 겁니다. 정말로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인연을 맺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결국은 다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등장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믿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빌 클린턴하고 버락 오바마가 몇몇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광고를 했었는데 모두 사기였던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 소식입니다. 12월 14일로 미국 대통령은 결정났습니다. 그동안 예상되었던 대로 바이든 306표, 트럼프 232표로 끝났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과 17개 주가 소송을 냈던 4개 주 선거인단에서도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바이든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에포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는 전혀 없어. 아예 그런 건 내지도 않고 뭐 또 이상한 앞으로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를 잔뜩 실어놓고 이런 거리 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계속 찌라시 기사만 올리고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은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우파 유포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신모시기, 공모시기,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한국의 무슨 여자대학교에서 교수를 한다는 강모시기,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가짜 유튜브 영상에서 법원에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떠들어대는데요. 위스콘신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12일 위스콘신 동부 연방지법 브렛 루드빅 판사는 위스콘신주 정부의 우편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에버스 위스콘신주 주지사를 상대로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연방법원의 선거 행정 논란을 이유로 유권자들의 표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들은 선거가 있기 전에 제기되었을 수 있었다면서 그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편 판사는 원고 측에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소명할 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니에요.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원고 측이 제대로 소명하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방의회가 1월 6일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물론 의회가 선거 결과 발표를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트위터를 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말이죠. 정치 헌금 모금액이 4억 달러, 약 4,500억 원을 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이런 언행은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때문에 공화당은 연방상원의원 2자리를 민주당에게 전부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상원의원 일부하고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중간 선거가 있어요. 2022년 가을쯤 되면 정치권 물갈이를 위한 매우 커다란 해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가지고 미국 국민 편가르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물갈이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국민 편가르기에 동참했던 국회의원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미국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